그 다음에 지원서는 보시면 NCS 기본의 지원서입니다. 그래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우리 메인은 이겁니다. 오늘 이거잖아. 4번. 그래서 4개밖에 없으니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 경영의 기준이 뭐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BK 기업은행 공채 및 자소서죠. 우리가 가장 유명한 자소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소서를 얘기하기 전에 공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는 봐야 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상 공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살짝은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자기소개서니까 그냥 자기소개서 바로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첫 번째는 기업 그저 행원으로 지내는 그저 행원, 은행원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원래 정식 명칭이 IBK 기업은행입니다. 그 위에 KB국민은행입니다. 기업마다 이렇게 뭐냐면 DGB 대구은행 이런 식으로 각각의 뭐냐면 영문하고 한글을 섞어 쓰고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 글로벌 전략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자소 쓸 때도 IBK 기업은행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 기업은행, 면접 때도 그냥 기업은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IBK 기업은행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전적인 채용 공고, 물론 이제 IBK 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다르게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인데 아마 산업은행과 그죠? 이거는 만약에 민영화가 됐다면 공공기관으로 평가 안 되는데 민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채용 일정은 4월 13일 월요일부터 5월 11일까지고 채용 공고는 그렇게 되어 있고 서류 접수 기간은 그래서 4월 13일 엄청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기간은 4월 27일 오늘부터 오늘 27일 맞죠? 오늘 안 올리면 어떡하죠? 하여튼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2주를 줬어요. 2주. 2주 맞나? 2주 맞죠? 2주 정도 되죠. 그래서 2주 정도의 원서 접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보면 모집 분야는 일반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할당이라고 해서 지역에 이제 구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 물론 금융 영업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하고 다르죠. 금융 영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업. 그죠? 이 네 글자 자리는 항상 보면 뒤에가 메인입니다. 영업이 메인입니다. 영업이 메인. 그래서 영업이 메인인데 이걸 미리 얘기하면 이제 예전에와 다르게 이제 은행들은 이제 여러분이 아마 한 4, 5년 전에 은행에 입사한 선배들을 보면 대부분 성향이 꼼꼼하고 진짜 자격증도 많고 이런 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근데 아마 그 이후로 들어간 선배들을 보면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영업 경험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엄밀해서 상품의 차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상품이나 거기에 대한 차별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무조건 영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친구 외향적으로 영업을 잘하는 친구를 뽑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일반 직무 금융 영업 위에 디지털 직무가 있습니다. 디지털 직무는 IT 연관되는 부서죠. 그래서 IT 핀테크 빅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웃기는 건 기업은행이 기업금융 위에 개인금융 부분이 일단 있는데 기업은행은 스스로의 한계가 기업 금융이 강화되다 보니까 개인 영업을 개인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 금융만 뽑은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금융 쪽이 오히려 기업은행에서 오히려 더 앞으로 나갈 방향이 일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는 직무기술서가 있죠. 이제 NCS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직무기술서가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융영업 있고 거기에 보면 핵심적으로 고객 창출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행 직무는 고객 창출, 상담, 제안, 관리, 약정. 그래서 하려고 하는 업무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이 업무에 맞게끔 자소서를 적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연관성이 바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식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술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수행 능력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직무기술서에 있는 걸 모두 다 지식, 기술, 수행 태도가 다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식, 기술, 태도는 엄밀히 와서 내가 준비하는 거,
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한두 개라도 끄집어내서 이런 공부도 있고요. 이런 지식 기술도 있고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기초 자료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기술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여기를 잘할 수 있다고 증명해야 됩니다. 왜? 요구대로 평가하거든요. 공공기관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직무기술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나의 장점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매칭시켜야겠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디지털 직무도 있습니다. 실제 보면 빅데이터부터 해서 핀테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은 보면 여기도 보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식, 기술,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디지털 부분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영업은 금융영업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잘한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디지털은 이걸 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하잖아요. 그럼 디지털은 자수 쓸 때도 타겟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를 찝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 예. 저는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파트에서 어떻게 준비했고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 저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을 정하는. 왜? 여러분이 이걸 능력이 다 있으면 다 해도 되겠죠. 근데 이거는 엄밀히 와서 이제 금융영업이란 것은 포괄적으로 여러 업무를 다 같이 하는 형태가 많고요. 이거 순환보직이 많은데 이제 디지털 쪽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크는 겁니다. 물론 향후에 뭐 입사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어 갈 수는 다른 분은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부담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디지털 부분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타겟을 정해서 그 분야를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구조가 오히려 맞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전체적인 채용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접수에서 서류 심사 50배수.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50배수로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고 필기 시험이 4.5배수,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다음 면접, 최종 합격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는 50배수다. 그럼 여기서 떨어질 분인데 여기 보면 평가 방법이 있죠. 입사 지원서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불량한 경우 회사명으로 아직 많습니다. 그죠? IBK 기업은행 표절 부족한 거 왜냐하면 중복된 것도 적은 친구 있습니다. 이쪽을 그대로 저쪽에 하는 거. 그럼 블라인드 저촉 여부가 있죠.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 학교나 이런 걸 쓰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써버리면 일단은 무조건 여기서는 아예 원칙을 정해놨어. 블라인드 저촉은 떨어뜨린다. 회사명 오류는 당연히 떨어뜨려. 예전에 제가 뭐 공공연 자주 가는데 회사명 오류는 이제는 빵점 처리해서 무조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표절 반복이나 이제 A 1번에 적어놓은 걸 4번에 그대로 붙인다. 이것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브라인드 저축 있죠. 거기에 이제 아예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걸 좀 보고 일단 다 쓰신 후에 다시 자소서 읽어봐야겠죠. 읽어보고 그걸 체크를 하는 게 우선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 그 다음 필기시험은 뭐 잘 준비하셔야겠죠. 필기시험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은 계속 이제 문제풀이식으로 그 다음에 추천하는 건 오답 노트를 좀 만드십니다. 오답 노트 왜 계속 떨어지는 거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섞여 있는 형태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필기시험이 더 중요하니까 공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실기시험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제가 추측건대로 예전에 인턴 할 때 했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구성은 뭐냐면 이런 형태로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가 30초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형태. 그 다음에 마인드맵 면접 또는 RP 면접, 세일즈 역량 면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 마인드맵 면접 형태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 조가 한 12명, 13명 정도인데 나눠 가지고 주어진 주제에 결론을 도출하고 발표하는 형태. 엄밀해서 이제 PT 면접 형태이죠. 마인드맵이 마인드맵으로 그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만 저렇고 그냥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는 IBK 기업은행 또는 은행 금융권의 현안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럼 코로나든지 이런 것들은 나올 수 메가 트렌드에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은행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것도 조금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 메가 트렌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건 얘기 안 하겠지만 좋아요. 디지털 직무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안 하고 지원 직무 연관 특화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면 코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예측입니다. 제 예측이기 때문에 파란색은 제 예측이기 때문에 디지털 부분까지 이렇게 면접하는 이유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제가 채용 입장이라면 디지털 직무는 삼성처럼 LG처럼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실기시험이 있고 마지막이 면접이에요. 면접은 뭐 250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거의 동점자는 큰 의미는 없고 면접은 4인이 해가지고 이제 조직 인성 뭐 이런 전반적인 걸 하겠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원서는 보시면 NCS 기본의 지원서입니다. 그래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지원서로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적사항 뭐 그 다음에 교육 분야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학교 밖에서 배웠습니까? 직무 관련 돈 받고 한 거 있습니까? 돈 받고 안 한 거, 돈 안 받고 한 거 있습니까? 이거는 NCS 기반의 그냥 입사 지원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스펙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 메인은 이겁니다. 오늘 이거잖아. 이거 하려고 한 거잖아. 근데 뭐 앞에서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크게 항목은 네 가지밖에 안 돼요. 네 가지밖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네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밖에 없으니까 각각의 항목별로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 항목이 이제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그 장단점을 활용해서 팀, 조직의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라. 이겠죠. 그래서 천자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읽는 그 반대 입장을 또 생각해. 천자를 한 문단으로 쭉 적어버리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두 문단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두 문단을 나눴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냐면, 일단은 성장 과정이라 해서 너무 옛날 걸 적을 이유는 없다. 그죠? 맞잖아. 근데 이제 자신의 장점, 단점인데, 여기는 잘 생각해. 장점, 단점이 잘 생각해 보면, 성격의 장점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물론 2번 항목, 3번 항목에도 있겠지만 내가 엄밀히 말해서 지식적인 면, 경험적인 면이라면 그걸 장점으로 적어도 됩니다. 그죠? 그죠? 맞죠? 근데 단점은 성격적인 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직무적인 연관성으로 단점해 버리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장단점을 무엇인지 기술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개를 나눠서 성장 과정에서 만드는 장단점을 먼저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한 문단은 장단점 먼저 적었습니다. 특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내가 이런 장점을 가졌습니다. 만들었습니다가 첫 번째 문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단. 다만 단점은 이거 생각하죠. 근데 장단점을 활용해서 팀 조직에 도움이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장단점을 다 넣어가지고 조직의 이익에 도움이 됐는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점은 버리자고요. 쉽게. 좋아. 첫 문장에 적어요. 첫 문장에는 장점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어떤 뭐 구성은 장점을 먼저 적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장점이 제 것으로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단점은 어렵잖아. 단점도 그래도 적으라고 그러잖아. 그럼 안 적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단점은 가장 좋은 거는 일단 피해야 될 네 가지는 있다. 첫 번째는 장점 같은 단점. 썸 타는 것도 아니죠. 두 번째는 단점인데 이런 노력해서 개선했습니다. 이건 단점 아니잖아요. 맞죠? 그건 아니잖아. 세 번째는 장점이라고 적고 난 다음에 반면에 이런 면이 단점을 나타납니다. 이거는 장점은 안 되고 단점도 안 되고 그래요. 네 번째는 단점인데 제가 지원하는 금융영업에서는 장점이 될 것입니다. 이거 안 돼요. 궤변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단점, A4지나 이런 놓고 난 다음에 나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적어보자고 쭉. 다 생각나는 적어봐.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고 인간성 더럽다. 좋아. 인간성 더럽다 적는 거예요. 적은 다음에 내가 지우는 분야에서 치명적인 단점 안 돼요. 그걸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개, 세네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들고 오자고요. 근데 단점이나 표현도 안 쓰면 좋겠어요. 장점을 적었죠. 반면에 이런 점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안 돼요. 그 단점에 대한 설명이나 사례를 넣어버리면 단점이 커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설명 사례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B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AB의 노력은 제3자 눈에도 보여야 돼요. 메모합니다. 아니요. 저 삼성 휴대폰에 있는 에버노트 어플로 메모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는 다이어리 지금까지 17건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첫 문장은 장점 적고 반면의 단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단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절대 안 되는 구성은 단점을 적고 이걸 또 장점으로 극복했다는 논리로 적어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인사 담당자 면접관한테는 그 단점만 기억납니다. 아시겠죠? 그게 첫 문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아. 그 다음에 뒷문단 하나는 단점 버리자. 잔단점을 활용해서 다 안 돼. 장점만 가져오자. 그래서 장점이 발휘됐던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적어주는 겁니다. 단 여기서 적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상황이나 과정 생각이 아니고요. 그 장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과 행동으로 됐는지를 적어야 됩니다. 이 노력과 행동은 많아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왜? 상황, 과정, 생각은 안 궁금합니다. 인사 담당. 근데 여러분은 그게 인사 담당의 면접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데 진짜 안 궁금해합니다. 가정공학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는지 궁금합니다. 왜? 과거에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회사 들어와서 똑같이 한다. 이게 역량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노력 행동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하든지 아니면 먼저 또 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상황 설명은 한 문장으로 줄이자. 이 A 경험에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바로 그러면 훅 에피소드로 들어가 버리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문단은 좀 구성이 되겠죠. 첫 번째 자소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점을 먼저 적고 반면에 이런 점 단점을 나타납니다를 좀 적고 뒤에 문단 하나는 장점만 발휘됐던 걸로 팀 조직 이익에 발휘됐던 걸로 가자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두 번째는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 경영의 기준이 뭐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거. 여기는 중요한 건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우입니다.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우. 그죠? 가장은 반드시 하나를 적으라는 겁니다.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경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구성이 천자잖아요. 그러면 500자 500자 두 문단으로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실패 기준은 그러면 이걸 먼저 찾고 실패 경험을 찾으면 애매합니다. 근데 이 실패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꼭 좀 피해야 될 거는 자격증, 학점 이런 거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연관되는 거. 프로젝트? 뭐 연관된 프로젝트는 조금 나은 건데 공부에 연관된 거 자격증, 토익 이런 거는 제발 학점 이런 거는 좀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가장 좋은 건 실패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패의 경험을 먼저 생각해 놓고 역으로 적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이제 그렇게 찾아서 그러면 역으로 쓰면 돼요. 실패의 기준은 A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이런 경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 있으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런 구성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실패를 했다를 쿨하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걸 성공처럼 막 뒤집지 말자고요. 무슨 말이겠죠? 쿨하게 인정해주고 가장 단점 적당히 똑같이 쿨하게 인정해주고 단 그건 하면 좋습니다. 인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쿨하게 인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패의 원인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면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했고요. 그때 시간이 부족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팀원이 부족해 이런 얘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은 나한테 찾아야 됩니다. 나한테. 그러면 예. 제가 그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실패했습니다. 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실패의 기준은 이거고요. 실제 이런 실패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놓친 것이 실패했습니다. 이거였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실패 경험이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단이 또 하나 있죠. 그 다음 문단이 중요한 게 그 이후에 그 실패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런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기업은 실패를 하면 팔로우 어떻게 그걸 다시 극복하는지를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문단은 실패의 기준, 경험, 그 다음에 실패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데 첫 문단을 쓰고 두 번째 문단은 그걸 실패의 원인을 내가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노력했던 걸 적으시면 돼요. 물론 여기는 구성상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발휘되면서 다른 유사한 사례에서 성공했습니다로 마무리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게 오히려 좋은 구성이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을 나누고 첫 번째 문단은 실패의 기준이 뭐고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실패의 기준은 여기도 기준은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내 생각대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문단을 쓰고
두 번째는 그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 이후에 이런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유사 사례에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자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세 번째는 IBK 지역은행을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고 본인이 선택한 지원 분야에 가장 적합한 이게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그래서 지원 동기는 확실히 여기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IBK 기업은행에 지원한 이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지원 직무. 기업 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와 IBK 기업은행과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나누면 딱 되겠네요. 그죠? 딱 맞네. 좋아. 그럼 IBK 기업은행의 지원 이유는 제발 홈페이지 가지 말자. 비전 뺏기지 말자. 인재상 뺏기지 말자. 제발 좀 그거 하지 말자.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친구 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구글 가가지고 IBK 기업은행 장점 차별화. 그리고 국책은행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 그래서 차라리 영업, 금융영업이나 영업적인 측면. 그 다음에 디지털이면 굳이 영업을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디지털 그 분야에 대한 IBK 기업원의 장단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구글 가시는 게 좋아요. 네이버.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를 꺼지면 됩니다. IBK 기업은행은 AB 등의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졌고 제가 이렇게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 그러면 구체적인 근거인데 이게 또 깊이 있는 또 분석은 아닙니다. 아, 예, IBK 기업은행은 실제 보면 블록체인에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채우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거는 500자 500자가 꼭 두 문단을 나누는데 500자 500자로 나누라는 건 아닙니다. 위에나 밑에나 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직무를 잘했어요. 그래서 보면 IBK 기업은행 지원 이유가 좀 짧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약간은 짧을 수밖에 없고 차라리 지원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 이거는 잘 생각해야 할까는 앞에 직무기술서에 지식, 기술, 소양 다 있죠. 그걸 중심으로 쓰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항상 지원 동기는 아예 이런 AB 등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자격증 관련해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경험이라고 그랬죠. 아예 직접적인 경험이 있겠고 간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경험은 아예 뭐 홍보대사래가 이런 장점이 은행 관련 프로젝트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턴도 이렇게 했고요.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간접적인 경우도 있죠. 과대표에서 리더십도 있고 롯데리아로서 고역도 잘합니다. 세 번째는 성격. 이걸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 나열한 다음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하나의 독특한 경험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독특한 경험이 대부분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를 좀 키우려면 앞에 밑밥을 제가 얘기했던 지금 이러이런 공부, 이러이런 준비, 이런 경험,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경험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구성도 되긴 돼요. 근데 그 특별한 얘기가 하나가 조금 의미가 있어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지원 동기는 그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네이버 가지 말고 구글에서 제발 찾으세요. 그 다음에 국책은행 이런 거 홈페이지 이런 거 참고하지 말고 홈페이지는 엄밀해서 자기 좋은 기사만 가장 좋은 건 IBK 기업은행의 단점을 끄집어내고 그걸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구성상. 장점은 자꾸 얘기해봤자 그래요. 너무 많이 쓰고 홈페이지는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앞부분에는 지원 기업은행에 IBK 기업은행에 지원한 이유. 뭐 독특한 개인적인 친분인데요. IBK 기업은행과 연관되는 행사, 뭐 인턴, 현장 실습했다 이런 거는 의미는 있어요. 그건 살짝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지역 이제 거기 간다고 제가 뭐 대구 경북에 산다 이런 지역적인 건 넣지 마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이유는 아까 직무기술을 참고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공부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정립했다. 물론 독특한 경험 하나를 키우려면 여러 개를 나열해서 밑밥을 깔고 난 다음에 특히 이 경험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질문 사회적이라든지 직업윤리적인 걸 반드시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타인 및 공동체 또는 사회 공익에 기했던 경험 그리고 이걸 느꼈던 경험이라고 합니다. 또 봉사활동 적겠죠. 대부분 봉사활동 적겠죠. 봉사활동. 그럼 봉사활동도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처음에는 이것도 두 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습니다를 다양하게 나열하는 것도 좋아요. 전부 다 여러 개 많으시면 그죠? 두 번째는 하나의 진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강조하고 싶은 거. 그래서 뭐 일단은 봉사활동이 많은 분들은 첫 번째는 사회적 책임을 했던 걸 여러 가지를 다 나열해 보는 것도 첫 번째 문단.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좀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핵심적인 걸 하나를 세부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근데 스토리텔링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황, 과정, 노력이 아니고, 상황, 과정, 생각이 아니고 나의 노력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근데 노력과 행동은 가장 좋은 거는 남들이 흔히 하는 일반적인 노력보다는 내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했다든지, 내가 찾아서 했다든지, 남들보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습니다. 물론 없겠죠. 그럼 약간 마케팅적으로 만들어야겠죠. 뭐 경험을 만드는 게 아니고 노력과 행동은 약간은 가공해도 되긴 됩니다. 너무 얘기하지 말고 너무 밖에서 얘기하지 말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근데 없는 친구는 어떻게? 사회적 책임이 많이 없는 친구. 그럼 좋아. 사회적 타인 공동체 사회 공익이잖아요. 정 없으면 뭐 사회봉사활동이 없으면 타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걸 위해서 그냥 내 역할을 했다는 것보다는 다른 친구를 도와주고 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럼 그런 거라도 적어야겠죠. 그러면 좀 적다 그러면 엄밀히 와서 앞에 나열하는 방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적는 거예요. 경험을. 팀 프로젝트 하나 적고 뒤에는 다른 거 하나 적고 공동체 팀워크도 있으니까 그런 걸 적는 것도 나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는 위에 첫 번째 문단은 다양하게 내가 이런 걸 많이 했다고 자랑스럽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집중해서 꽉 적고, 그게 없는 친구는 좋아. 그러면 다른 경험을 두 개 적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에는 타인도 되니까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그 중에서 내가 주어진 거 아니고 다른 친구를 도와줬다든지 나를 조금 뭐 희생하면서 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또 다른 경험 적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천자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는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씩 차근차근 정리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추천드리는 거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이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의 경험을 다양하게 많이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항상 추천드리면 전지에다 사서 붙여놓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속에는 내가 했던 대표적인 큰 경험 적고 그 밖에는 에피소드를 자꾸 적어야습니다. 왜냐하면 자소서나 면접은 가장 중요한 게 짧은 시간에 면접관을 설득하기 때문에 큰 경험보다는 작은 에피소드를 확 들고 나오는 게 여러분한테는 더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은행에 대해서 자소서, 뭐 기업은행, 제가 이제 IBK 기업은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자소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IBK 기업은행 일단은 구글 가서 열심히 찾아보시는 게 우선이에요. 거기 2번 항목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3번 항목인가요? 거기 적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걸 3번 항목이죠.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찾아보고 본인의 장점을 많이 정리하시는 게 우선돼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IBK 기업은행 오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른 것도 분석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